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석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ST1 시승기를 한번 보여드릴까 했는데 제가 이전에 행사장 가가지고 이 현대 ST1을 보여드렸잖아요. 내가 이거 백날 뭐 주행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백날 얘기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컨텐츠를 좀 다르게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현직에 있는 택배 기사님들을 직접 모시고 이 ST1을 함께 둘러보면서 기사님들이 바라보는 이 ST1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실제 타고 다니시는 차랑 비교해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또 준비해가지고 어렵게 저희가 한번 기획해봤는데 같이 기사님들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들 앞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우리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수원에서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하고 있는 조성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 퀵플렉스에서 일하고 있고요. 네. 신현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또 오늘 이렇게 진짜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저도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지금 ST1이라는 차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네, 좀 많죠. 아, 진짜요? 네, 저는 왜냐면 지금 전기차를 타고 있으니까 이 다음에 나올 차를 또 바꾸게 된다면은 네. 또 다른 차를 가야 되니까 네. 더 좋은 옵션이나 주행거리 이런 차가 나오면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실제로 봉고 EV를 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현대 ST1에 관심이 많으신 거고요. 네. 자, 반대로 그럼 우리 현섭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어떤 차를 타고 다니시고 이 ST1에 관심이 많은지 한번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경유 디젤 포터를 타고 있는데 아, 아무래도 이제 디젤이 이제 택배로는 이제 다시는 못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전기나 가스차를 좀 보다가 네. ST1 이런 차가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관심을 좀 갖게 됐는데 네. 그래서 관심 갖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한번 ST1을 같이 둘러보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제가 이거 다 알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내 시선으로 보면은 이런 옵션 기가 막히다, 이거 기사님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기사님들은 어떤 시선을 바라보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ST1 같이 한번 편하게 한번 둘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은 좀 어떠세요? 디자인은 이게 약간 옛날 현대 리베로. 리베로 약간 스타리아 앞에 잘라가지고 뒤에 붙인 것 같은데, 우리 현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디자인은 뭐? 디자인은 뭐 이제 현대기아가 예. 이렇게 또 일자로 일관성 있게 가지고 가는? 나오니까 예. 근데 트럭도 따라오는 건 또 신기하네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기 위해 생계잖아요. 네. 그러면은 디자인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나요? 디자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따라가줘야 되지 않나? 그래, 적당히 그래도 생겨야 된다. 네.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기사님들마다 다 상황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또 다른 기사님들은 나는 저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쟤네들 저렇게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ST1을 제가 오늘 기사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ST1 딱 처음 나왔을 때 가격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가격 듣고 조금 충격 먹었죠. 너무 비싸가지고 아. 생계로 네. 쓰기에는 기존 포터나 본거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비싸지니까. 지금 봉고 EV를 타고 다니시는데 실제 봉고 EV 출고 가격이 얼마 정도 되시죠? 신차 출고 가격이 4,350만 원인데 네. 보조금을 받아서 2천만 원에 구매를 하게 됐어요. 2천만 원. 예. 물론 ST1도 지금 보조금 이거 다 받으면 그러니까 전기차보다 이제 다른 또 파트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좀 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 4천 이하는 안 떨어지거든요. 거의 2배 이상을 줘야 되네요. 그쵸. 자, 그러면 현섭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터 디젤을 타고 다니시는데 네. 실제 지금 출고했었던 가격이 얼마 정도 되시죠? 저는 경유로 네. 중고로 사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중고가 그때 기준 정탑 기준으로 네. 1,750 정도 줬고요.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러면 현사님도 딱 이 ST1 가격 듣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거 무슨 소나타 택시를 타러 왔는데 네. EV6가 오네 이런 느낌.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 저 사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도 보면서 그냥 비싸네. 하지만 지금 보면 옵션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오늘 두 기사님께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택배 이렇게 보면 업무 하시다 보면 시동이 걸려 있는 택배 차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좀 주변에 기사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시동을 걸고 내리고 다시 껐다 켰다 하는 그 자체가 뭐 기름도 그렇고 뭐 번거롭고 이러니까 그냥 시동을 켜고 다니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내가 이거 시동을 굳이 끌 필요 없이 그냥 안전벨트 풀고 내리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고 또 타가지고 안전벨트 매면 시동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 파워 슬라이딩 도어 이게 들어가요. 이런 옵션들, 게다가 내가 키를 소지하고 멀리 가죠? 그러면 스마트 워크 어웨이라 그래가지고 문이 지가 그냥 자동으로 닫히고 문도 잠깁니다. 왜냐면 기사님들 택배차들 보면 이거 그냥 열어놓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닌 분들도 있지만, 이런 기능들 생각했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 금액이면은 보조금 받고 이러면 한 4천 정도 내려가거든요. 그럼 괜찮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실제로 탑승하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젊은 층이 아니라 대부분 40, 50대, 60대 장년층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러는 전동 자동화 그런 기능이 오히려 불편하실 수가 있다. 이게 또 생각보다 달라. 진짜 한번 문을 열어보세요. 열어보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은 네. 이게 이런 옵션 같은 게, 전동화 옵션 같은 게 많으면 불안해하고 만약 고장 났을 때 어떡하냐, 네. 수리비가 더 비싸게 나오는 거 아니냐. 보통 모델을 이걸 다 뺀 모델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자자, 역시 기사님들이 이게 다 다르거든요. 어떤 기사님들은 뭐 냉동탑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다른 뭐 지상 뭐 이렇게 다르잖아요. 현사님이나 지금 다 다르실 것 같은데,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대비 지금 이 슬라이딩 도어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보통 탑차 택배차가 네, 뒤로 열리잖아요. 그죠? 옆문을 개조하지 않는 이상 네. 뒤로 열리는데, 네. 뒤로 가는 동선이 짧아지면 이게 저희가 한 하루에 몇백 집을 가니까 네, 그 짧은 동선만 해도 일의 능률이 확실히 올라간단 말이야.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자동화까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왜냐면 진짜요? 그냥 열려서 고정만 되면. 야,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저는 이거 처음 넣었을 때 정말 고생하는 기사님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다 이 생각이 했는데, 현직에 있는 기사님들은 약간 그 느낌이네요. 과유불급. 굳이 이렇게까지? 이게 고장이 생각보다 잘 나요. 그 택배 회사를 가보면은 네. 옆에 슬라이딩 도어가 있으신 분들 중에 그 슬라이딩 도어가 멀쩡하신 분들은 별로 없다. 다 찌그러지고 삐그덕거리고, 이게 전동이니까 그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 텐데 네. 안 고칠 수도 없고. 아, 그 생각 못해. 진짜 근데 이게 딱 작동됐을 때 무거운 짐들이 넘어져가지고 고장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우리 기사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그거 있어요. 아니, 그럼 이거 옵션으로 빼면 되지 않냐? 그래서 트림이 두 개예요. 지금 이 ST1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트림과 프리미엄 트림이 있어요.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5,980만 원이에요. 그리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6,360만 원입니다. 자, 그럼 거의 한 400 한 정도 나겠죠? 근데 이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프리미엄에만 기본으로 들어가고 스마트는 옵션 자체가 선택이 안 돼요. 그러면은 가격이 저렴한 스마트, 지금 이 파워 슬라이딩 도어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스마트 워크 어웨이 이런 기능들이 스마트는 없거든요. 우리 기사님들이라면 프리미엄으로 갈 건지 아니면 스마트로 갈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깡통으로 가죠. 스마트. 네. 저였어도 스마트, 아니 이게 트림이 높다고 네. 꼭 필요한 기능도 아니고, 어차피 생계 일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런 기능까지 넣어서 탈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와, 진짜 그렇군요. 이게 진짜 다르긴 하네.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제가 달리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스마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요 손잡이도 무광 플라스틱, 요거 사이드 미러 커버도 무광 플라스틱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소위 말하는 좀 없어 보이지 않나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아니죠, 오히려 더 좋죠. 더 좋아요? 왜냐면은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손이 네. 많이 닿잖아요. 네. 기스가 많이 나요. 아, 이런 부분은 기스가 많이 나고, 오히려 네. 무광 플라스틱이 기스도 안 나고 관리하기도 더 편하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서도 이쪽 많이 받고 긁고 막 그래요. 왜냐면 그 택배 회사에서도 좁게 일하고 하니까 그 옆을 지나가면서 툭 치고, 근데 그런 걸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회사에서는 서로 그냥 어차피 그냥 다 그렇게 타는 거니까. 그러면 오히려 현대에서 신경을 써놓은, 등급을 나눠놓은 이런 포인트들이 기사님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안 와닿았다라는 게 맞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자, 또 있어요. 1열에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 이거 자동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 그게 프리미엄은 기본이고 스마트는 옵션으로도 안 되거든요. 이것도 큰가요? 저는 쓸모가 있는지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창문 여는데 뭐 한 세월 걸리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뭐 비슷하거나 뭐 얼마 차이가 안 나면은 그래도 선택을 하겠지만 한 3,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더 줘야 되니까, 물론 여기에는 컨비니언스와 테크 옵션이 들어갑니다. 꼭 두 개를 선택을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되긴 하는데 원격 스마트 주차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기사님들 차에는 원격 스마트 주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작업을 하실 때 원격 스마트 주차가 있으면 편하신가요? 아니요. 주차는 굳이 원격까지 넣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필요 없다. 네. 우리 기사님 어떠세요? 제 주변에서 그게 승용차에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많이 들어가죠. 그거를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하. 근데 그걸 굳이 여기까지 끌고 와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네. 야, 이게 많이 다르네요. 제 차가 지금 카니발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원격 스마트 주차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자, 어쨌든 이 ST1의 또 장점은 이 네. 옆에 이게 그 기사님들 영업하셨을 때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거가 바로 이 지상고, 이 전고라고 하나요? 이 정확한 명칭을 뭐라 그러죠? 전고. 전고라고 표현을 하나요? 네. 우리 기사님 차가 지금 보면은 요게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요거는 뭐예요? 저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게 이번에 전기차 들어오면서 네. 많이 나오게 된 그건데 네. 상승 탑이라고 네. 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높이 조절이 가능해요. 이게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이게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 2.4, 뭐 2.2 이상 넘어가는 차 오지 말라고 이렇게 봉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 어려운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있는데 네. 사실상 이거를 단 이유는 전기차 충전 때문에. 전기차 충전? 네, 충전이 아파트 지하에 있는 거랑 지상에 있는 충전기랑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지하는 급속이 아니라 완소. 완속이니까 금액이 내려가니까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상고가 높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현섭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인지 같이 한번 둘러볼까요? 요게 지금 작업을 한 거군요. 네, 저는 연문 슬라이딩을 따로 개조를 해서 타고 다니는 거 있고. 이 기사님들의 차가 다 다르네요. 네. 이거 한번 열 수 있을까요? 네. 네. 뒤에도 열 수가 있고 옆에도 슬라이딩으로 열 수 있는데, 실제로 현섭님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워 슬라이딩 도어를 굳이 자동이 필요 없다. 네. 공감하시나요? 네, 전 아예 연문 자체가 없어요. 맞네. 이게 보통 기사님들이 차들이 거의 똑같은 게 없는데 다 다르네요. 윙바디로 택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윙바디면 이게 옆으로 열리는. 네. 위로 열리니까. 근데 아. 위에 또 여유 공간을 두고 열어야 되는데 어. 슬라이딩은 이렇게 열면 되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ST1도 뒤에 그 바디를요 원하는 바디로 맞춰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윙바디도 할 수 있고요, 저 냉동탑차로도 바꿀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공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기능들도 있는데, 우리 현섭님의 이 차는요 지하 주차장 다 할 수 있나요? 이제 신축 기준으로는 네. 보통 2.5로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보통은 2.2, 2.3 정도로 되니까 네. 2.3만 돼도 정탑은 2.43m라 네.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정탑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탑 사이즈가 세 가지가 있어요. 맞아요. 저상탑, 네. 중간탑, 중간탑? 중간탑이 정탑이라고 그러고 그 하이탑. 하이탑. 지금 제가 좀 이따가 우리가 같이 그럼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차는 지하 주차장 내려갔을 때 신축 아파트면은 가능하지만 예전 아파트나 약간 좀 사이즈가 좀 작으면 못 들어가죠. 그럼 기사님은 이걸 낮추면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긴 한데 네. 사실 낮추고 들어가면은 물건을 많이 못 실으니까. 또 이게 장단점. 그러니까 이게 낮출 수는 있지만 잘 안 낮춰지는군요. 네, 낮추려고 샀는데 낮추면 물건을 못 실고. 자, 이 높이에 대한 이야기. 아까 지금 금액이 비싸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사님들이 그렇게 크게 메리트를 못 느꼈다는 거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같이 들었죠. 자, 그리고 옵션이 많지만 그 옵션들이 굳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점. 저는 사실 되게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기사님들은 굳이 이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ST1 어떤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죠. 가시죠. 네. 자, 우리 또 기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상, 그러니까 타고 내리는 것도 굉장히 좀 편하게 되어 있고요. 제 키가 180이 조금 안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딱 섰을 때 머리가 이제 조금 닿는 정도. 이러면 작업할 때 좀 편하지 않나요? 그쵸. 제가 2m가 조금 안 되는데 살짝 숙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사님들이 어쨌든 작업을 할 때 허리를 그렇게 숙이지 않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되게 강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요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차잖아요. 2.3m 아파트에. 근데 사실상 택배기사들이 지하로 들어가는 차를 안 사는 이유가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되니까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물건도 많이 안 실리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낮춰가지고 실내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실내 공간 자체는. 요 부분은 현선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동일한 생각인데 네. 제 탑이 정탑이니까 네, 정탑이죠.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아, 정탑보다 조금 더 높다. 하이탑보다는 살짝 낮고. 아, 하이탑은 제가 네. 머리가 이렇게 해도 쭉 뻗어도 남거든요. 한 요 정도. 아. 2.7이니까. 네. 근데 정탑은 한 요 정도 숙이는데 네. 그 정도보다 더 높은 것 같고. 아. 그리고 이 높이 섰을 때도 있지만 타고 내리는 이 차고의 높이 있잖아요. 요것도 낮다 그래가지고 물건을 적재하고 내릴 때 되게 편하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되게 강점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왜냐면은 이걸 일할 때 오르락 내리락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무릎 건강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낮은 게.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지금 두 기사님들이 봤을 때 이 안쪽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떤가요? 이게 휠하우스나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여기요? 네. 손해 보는 공간이 있지만 네.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큰 사이즈죠. 굉장히 공간감에 있어서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공간에 대한 메리트는 확실하다. 네. 자,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ST1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를 이제 클립을 통해서 90도만 열 수 있게 고정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180도로 열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물건을 내릴 수 있고, 아니면은 뒤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이 문이 안 열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럴 때 지금 얘는 슬라이딩 옆에도 열리고 뒤에도 열리는 이런 부분은 장점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슬라이딩 도어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좋죠. 저는 선택지가 없어서 지금 안 넣은 거지 네. 있었으면 넣었어요. 아, 지금 보면은 얘는요, 여기 끝에가 자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다가 전 처음에 이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면 이 뒤에 문이 안 열릴 줄 알았는데, 슬라이딩 도어가 열려도, 이 옆에 문이 열려도 이 공간이 있어서 이 뒤에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고정이 되는데, 이게 문이 한 번에 확 열렸다가 다친다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차를 쳐가지고 막 좀 곤란했던 상황들이 혹시 있는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네. 있나요? 차를 처음 샀을 때 네. 고정을 안 한 거를 모르고 운행을 한번 잠깐 했다가 네. 차가 펄럭거리면서 벤츠 헤드라이트를 한번 깬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보험 처리해주고 그랬던 경험도 있고, 네. 그리고 이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날 일반 디젤 차를 탔을 때 네. 양옆으로 열리는 문이었는데, 이게 문이 얇아요. 굉장히 얇고 펄럭거리는데 이렇게 여는 순간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문이 쾅 닫히면서 머리를 박았어.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막 주르륵 난 적이 있어요. 구급차 타고 그냥 바로 갔는데, 네.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 차를 봤는데 네. 자석이라 그래가지고 기대를 안 했는데 네. 굉장히 자석이 세더라고요. 이거는 바람 분다고 날리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바람 분다고 날릴 정도도 아니고 네. 그 소재도 이게 푹신푹신해가지고. 자, 반대로 그러면 현선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행하다가 네. 갑자기 문이 열려서 혹은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나요? 택배 시작이 쿠팡이고 아마 끝도 쿠팡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아, 쿠팡맨이네요. 개문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는. 개문사고. 왜냐면 네. 뒤로 열리는 거 보면 고정핀 요만한 거 하나로 이렇게 고정을 하고 다니는데, 네. 옆문이 없으시는 분들은 그걸 고정을 하고 주행을 하잖아요. 네. 이게 방지턱 같은 거나 그런 거 넘어갈 때 네. 가끔 가끔 빠지거나 하면 네. 개문 사고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뒷문을 열고 다니지 않으려고 옆에를 개조를 한 것도 있어요. 문을 보통 출발할 때 닫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문을 열고 다니는 이유가 있나요? 한 동에서 그 다음 동으로 넘어갈 때 네. 사실 거리가 30m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열고 닫고 문고리 걸고 다시 정리해서 수레 올 굉장히 번거로워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열고서 그냥 수레만 올려가지고 네. 다음 동으로 가서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제가 궁금한 거나 소개해드릴 만한 거는 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둘러보면서 이런 것들은 좀 장점이고 이거는 실제로 봤는데 별로라고 느낀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천천히 둘러보신 다음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넣어봐도 돼요? 아, 그럼요. 손 안 찍히겠죠, 설마. 제가 해볼게요. 야, 이거 안에서도 열 수 있는 레버인가요? 그렇죠. 안에 갇히면은 이거 문을 이렇게 열면 되는 거죠. 요게 지금 무광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이러면은 막 흠집 같은 거 안 나지 않을까요? 충전할 때 막 부딪히고 막 그러잖아요. 제 차 보시면은 살짝 긁혔는데도 티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애초에 일을 하다 보면은 기스가 굉장히 많이 나요. 트럭은. 그렇죠. 무광 플라스틱은 티도 전혀 안 나고 기스가 난다고 해도 옆에 지금 이게 다 무광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럼 짐 싣고 할 때 막 긁히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많이. 그렇죠.
물건을 담아서 끌고 오는 네. 롤테이너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옆으로 가져오니까 네. 이동하는 과정에서 긁힐 수도 있어요, 번번이. 아. 그래서 이제 사이드 미러가 네. 뒤쪽이 이렇게 긁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천천히 그냥 편하게 봐주십시오. 다 보시면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실 테니까. 통풍 시트도 들어갑니다. 통풍 시트. 통풍 시트 있으신가요? 네, 전기차에는 있어요. 아, 봉고 진짜요? EV에는 있어요. 아, 잠깐. 통풍 시트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아, 디젤은 없군요. 좋습니다. 봉고나 포터 EV가 더 먼저 나왔으니까 디젤에는 없는 통풍 시트가 들어있다. 게다가 이 오디오도 나름 나쁘지 않고 뭐 편의 기능 많다고 하는데 뭐 어떠신가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고 네. 뭐 컵홀더도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서 일할 때 음료수를 주시는 사장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진짜요? 그러면 이제 흘리는 음료를 여러 개를 들고 다니는 경우가 또 가끔씩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그냥 여러 개 꽂아놓고 하니까 틈새도 마감 처리가 현행하는 차들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막 그냥 매트면은 더러지거나 세척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고무 매트니까 세척하기도 쉽고 마감 상태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예비 혹은 현직에 있는 기사님들은 이 ST1을 직접 막 만져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말씀을 아마 보면서 공감도 하실 거고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들도 우리 또 기사님들이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둘러보셨을 때 요거는 직접 봤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장점이다. 요거는 생각보다 별로였다 하는 장단점을 하나씩만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문 열리는 저 자석 네. 붙는 게 굉장히 좋고 네. 그리고 실내 공간이 기존 차들에서 볼 수 없었던 네. 공간감이 나오니까 그리고 지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 단점은 뭐가 있나요 혹시?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조금 비싼 정도도 아니고 너무 비싸요. 비싸니까. 거의 2배가 넘는 네. 금액이죠. 현선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실제로 보셨을 때? 제일 궁금했던 건 높이 대비 네. 실내 적재 공간이 제일 궁금했는데 네. 높이 대비해서 적재 공간도 넓고 정탑 공간을 가지고 완전 로우탑 노선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점은 어떤 게 뭐가 있으실까요? 번지대에서 배송하시는 분들이 쓰기에는 네. 불편한 점도 많을 것 같고요. 뭐 내가 멀어지면 문이 닫히고 열리고도 한다 하니까 네. 단점이야 뭐. 예, 얘기 하나 좀 알겠네요. 예, 가격이네요. 이 ST1의 가격만 빼놓고 만족을 하시는지 아니면 별로인지. 저는 굉장히 만족해요. 가격을 지금 딱 들었을 때 만족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너무 불만족. 그러니까 보조금 다 받고 실구매 이 정도면 산다. 실구매가 3천만 원 초반까지는 가까워져야지 이게 차를 사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 차를 샀을 때 네. 보조금 받고 그냥 차 자체만 2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저 상승 탑을 올리는데 네. 한 7, 800만 원 정도 들어요. 비싸요. 그러면 2천만 원 후반대까지 가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3천만 원 초중반까지만 가도 네. 저로서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보조금 받으면 4천만 원으로 내려가긴 하지만 4천만 원이라는 차도 사실 비싼 차잖아요. 그걸 생각했을 때는 좀 부담스럽다. 차만 보면 만족스럽죠. 왜냐하면 너무 잘 만들어진 짜임의 택배 전용 차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근데 이게 이 차를 사게 되면 쉬는 날도 이 차를 끌고 다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뽕을 뽑아야 되니까. 맞아요. 우리 현선님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금액이 얼마면은 구매하실 생각이 있나요? 한 3천 중반까지면 어떻게 다 비슷하네요. 우리 기사님들이 딱 3천 중반 정도 뭐 이 정도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이 차만 둘러보기는 좀 그러니까 저희가 차도 한번 직접 운전해 보시고 ST1이 어떤지 한번 경험을 같이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근처 잠깐 같이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사님 오셨을 때는 뭐 디젤에 대비해서 매력이라든지 그다음 또 무엇보다 출력, 힘 막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주행 느낌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디젤 같은 경우는 EV가 아닌 이상 이게 엉덩이 밑에 있어서 열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그쵸. 여름철에도 덥고 그냥 차에 있어도 되게 더운데 네. 일단 그거에 대해서 너무 쾌적해서 좋고 네. 출력도 뭐 이렇게 막 밟아오진 않았지만 네. 부드럽게 잘 나가고 잘 쓰고 왜냐면은 이게 디젤이시고 실제 통풍 시트도 없으시다고 맞아요. 그러셨잖아요. 얘는 그러니까요.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물론 운전석에만 있어요. 조수석에는 없습니다. 운전은 제가 하는데 운전석에만 있으면 됐죠. 그죠? 포토나 봉고, 그 다음에 ST1도 마찬가지지만 전장이 굉장히 긴 차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운전했을 때 회전 반경이랑 회두성이나 이런 것들을 또 무시할 수 없고 봉고록입니다, 뭐 포토록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ST1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기차 베이스로 만들어진 진짜 전기차잖아요. 네. 주행을 했을 때 느낌이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운전 같은 경우는 포터나 봉고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회두성이. 그리고 이제 내부에 있는 이 수납
네. 이런 수납이나 수납 여기 위에도 있죠. 네. 위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 점이 제일 강점인 것 같아요. 택배 일을 하다 보면 네. 짐이 많고 음. 뭐 장갑 이런 거나 구루마, 핸드카 뭐 이런 거 다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막 적재 공간에 넣으면 보조석에 보통 넣는데 넣으면 이게 되게 좁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러면 이제 막 여기에다가 막 탑차 용품 사가지고 뭐 추가해서 넣고 하는데 너무 이런 수납 공간이 많으니까 여기도 완전 평평하게 돼 그쵸. 있어서 이것도 너무 좋고 시인성도 너무 좋고. 여기도 사실 수납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수납 공간이 많다 보니까 공간의 활용도가 되게 좋다. 맞아요. 아하. 만족도 부분에서 10점 만점에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ST1은 한 이 정도 점수가 된다. 몇 점을 주실 것 같나요? 가격 전부 다 포함이신가요? 그쵸, 가격 다 포함해서. 5점? 5점 그냥 반토막이다. 아무래도 택배는 생계업인데 그죠. 생계업에 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네. 요거를 운전하면서 탄다? 너무 쉽지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실제 지금 봉고 EV를 운전하고 계시니까 네.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겠네요. 네, 그렇죠. 전기차는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타고 와. 다니니까. 왜냐면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전기차라 그래도 지금 나온 전기차와 한 1, 2년 전에 나왔던 전기차의 주행감이 꽤 많이 다르거든요. 네. 이번에 ST1을 한번 직접 운전해 보시고 지금 타고 있는 봉고 EV와 ST1의 주행 질감의 차이를 그냥 간단하게 느낀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짐을 적재하고 운전을 했을 때 힘이 딸리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그 LPG 모델 아시죠? 네. 그 차 같은 경우에 힘이 딸리다 그래가지고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전기차 모델은 이제 주행 가능을 너무 짧다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네, 맞아요. 지금 제 거 봉고 EV도 네, 힘은 넘쳐요. 이거보다 아. 출력이 낮은데 힘은 넘치는데 네, 주행거리가 네. 조금 문제가 있죠. 짐을 실었을 때 더 짧아져요. 아, 짐 실으면요? 네. 공임 연비보다 네. 주행거리가 더 짧아져요. 실제 봉고 EV가 주행하셨을 때 얼마 정도 나오나요? 처음 샀을 때는 270 정도 거리가 나왔는데 네. 계기판이 떠 있는 게 지금은 한 240, 50 정도 나오고 아, 실제 주행은 한 20, 30%또 빠지죠. 아, 막 물건 적재하고 뭐 네. 에어컨 히터 키고 막 이러면은 확 떨어진다는 거네요. 네, 확 떨어져요. 그리고 또 날씨 추워지면은 네. 아예 그냥 반토막 난다고 생각하고. 아, 이렇게 언덕에서 멈췄다 출발했다 지금 회생제동이라든지 약간 출력적인 주행을 좀 많이 테스트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느끼시는 개인적인 생각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이게 회승제동이 봉고 EV는 3단계까지 있는데 네, 이 친구는 4단계까지 있네요. 맥스, 그러니까 네. 아이 페달로 조절할 수가 있죠. 맥스까지가 있는데 맥스 부분이 굉장히 확 회생제동이 쓴다. 네. 확 써요. 아, 근데 그만큼 이제 회생제동 하면서 네, 충전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더 장점이고. 네. 왜냐면 시내 주행할 때는 가다서다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맞아요. 대신에 이제 물건을 많이 실었을 때 택배 같은 경우에는 네, 제동력이 너무 세면은 물건이 막 흐트러지고 쓰러지고 하니까 그죠.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긴 한데 네. 잘만 이용하면은 주행거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ST1을 주행을 하셨을 때 봉고 EV와 주행 질감이 다른 부분도 있나요? 봉고 EV보다는 차체가 좀 낮은 느낌이고 네, 이게 스타리아 기반이니까 그렇죠. 또 창문이 이게 넓어가지고 네, 바닥이 좀 잘 보이네 옆에가. 옆에가 잘 보이죠. 시야가 네, 좋다. 끊임없이 이슈가 되는 그 아파트 내 네, 어린 아이와 택배차의 사고, 이제 양옆 시야가 좋아지고 후방 시야까지 좋아지면은 그런 사고율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창문이 넓고 네. 차체가 낮으면서 음. 사이드 미러로 보이는 반경이 더 아래까지 잘 보이니까 제 차로는 네. 사이드 미러가 바퀴 쪽이 잘 안 보여요. 아, 밑에가 좀 안 밑에 보이는 쪽이 잘 안 거죠? 보여요 사실. 아,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탈 때는 옆에 아이가 없었는데 네. 만약에 타자마자 애가 쪼르륵 뛰어가지고 네. 갑자기 섰다. 근데 아. 내가 차를 돌리는데 네. 그 친구가 너무 쬐끄만가지고 안 안 보여. 보였다. 아. 그럼 진짜 대형 사고죠. 근데 아. 요새 네. 아파트들이 네. 공원형 아파트라고 네. 아파트를 약간 공원처럼 꾸며놓은 아파트들이 많은데 네. 그런 아파트일수록 이제 아이들이 더 많이 뛰어놀고 아파트 단지에서 네.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네, 차 주변에 생기겠네요. 가까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어른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렇죠. 아이들끼리 나와서 노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네. 그런 경우에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시야가 좋으니까 이런 운전했을 때 사각지대가 많이 없어서 만일에 있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 예, 이런 그쵸. 부분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지금 잠깐 주행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가격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만약에 이 차를 구매한다고 생각했을 때 뭐 그 매력적인 포인트로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주실 것 같나요? 되게 되는구나.
아, 등받이도 눕히시나요? 네, 안 눕혀지는 줄 알고 불편하게 운전하고 있어요. 아, 네네. 택배 배달하는 거로만으로는 네. 거의 가격 빼고 얘기하면 100점이죠. 이거는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적재 용량이 높고 네. 어라운드 뷰도 나오네요. 그죠, 어라운드도 있어요. 여기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 나오고 적재 용량이 아. 일반 탑에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용량을 넣을 수 있고 조금 네. 손실 보는 공간이 있지만 네. 그리고 이제 탁 트인 시야가 굉장히 좋으니까 전기차니까 기름값이 굉장히 절약이 되죠. 유지비가 저렴하다. 네, 제가 지금 본거 EV를 타면서 네. 거의 4분의 1 정도? 아. 3분의 1 정도로 주류비가 절감이 됐거든요. 반대로 가격을 포함하면 어떨까요? 이거는 택배차로 쓰기는 좀 어렵죠. 아하. 가격이 너무 비싸면은. 너무 비싸니까.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내려가서 또 다른 것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진짜 우리 두 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영상을 보는 우리 택배 기사님들에게 한 말씀씩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하시면서 지금 이제 날씨 더워지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이제 화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택배 힘들죠. 다들 힘든 거 알고 왔으니까 열심히 해서 돈 벌어가지고 미래에 투자해야 되겠죠. 내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하면 언젠가 빛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ST1 리뷰하는데 함께 해주신 우리 두 기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네. 다음 컨텐츠를 준비할 때도 이렇게 실 오너분들을 모셔놓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컨텐츠를 꾸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파몰에 포켓몬이 찾아왔어요. 요즘 포켓몬의 인기가 엄청난데요. 그래서 우파몰에도 포켓몬 피규어 방향제가 입점하였습니다. 이거는 차량용 방향제이기도 하지만 피규어 방향제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피규어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피규어로 사용을 해도 될 만큼 퀄리티가 엄청난데요. 메타몽, 마자용이랑 얘는 프린, 거치대인데 거치대 상태로 놔두셔도 되고요. 뽑아서 송풍구에 거치를 하셔도 됩니다. 이 밑에 스티커가 있는데 떼서 이렇게 착 붙이셔서 다니셔도 됩니다. 이렇게 뒤로 돌려서 요거를 착 넣어주시고 얘를 그냥 붙이기만 하면은 짜잔 완료. 19,8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포켓몬이 4마리 있지만 전설의 포켓몬도 찾아온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향도 대박, 퀄리티도 대박, 가격도 대박.